자, 이제 사실 오늘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긴 했어야지만, 자꾸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자꾸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뜸을 너무 오래 들이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부가 아, 핵심이라고 할까요?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위해서 62쪽을 펴봅시다. 자, 62쪽에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61쪽 아래 문단에 보면 제시카라는 아이가 잠을 잔다고 나와 있어요. 제시카로 하자. 61쪽부터 보죠, 그러면. 소파에 꼼짝하지 않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잠깐 선생님 보세요. 잠 자는 거하고, 이거 좀 뭐 하여튼 적당한 비교는 하지만, 죽은 상태하고 잠자는 상태가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있죠? 응? 그러나, 뭐가, 어, 같은 모습은 뭐죠? 움직이지 않는다. 둘 다 누워서, 거의 둘 다 움직이지 않아. 누워 있어요. 누워있다. 그죠? 겉으로 보면 그 두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점은 당연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생명 현상이 끝났다. 생명 현상이 있다, 없다를 뭘로 구분하죠? 숨을 쉬는 거요? 그렇죠? 숨 쉬는 거죠? 어, 그런데 숨 멈추면, 선생님 숨 멈춰 보겠습니다. 죽은 상태일까요? 그렇진 않죠. 숨 멈췄다는 건 이제 산소 공급이 끝났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영구히 멈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숨 멈추고 이게 죽음이라는 현상인데 근데 죽음에 대한 정의는 또 그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정의는 의학적 정의가 따로 있는데 음, 뇌파 뇌파의 움직임이 몇 분간인가? 30분간인가? 없다. 아예 없는 상태가 아마 죽음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진단하는 과정도, 어, 어떤 그 몸의 일부 근육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서 기억은 가물거리네요. 하여간 죽음과 잠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어, 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이제 코를 안 곤다면, 내지도 않고, 또 말해도, 뭐, 석주야, 이렇게 불러도,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못 알아듣죠, 그죠? 불러도, 심지어 옆에서 우스운 이야기를 해주고, 어, 여기 놀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데는 흔들어도 못 깨어납니다. 그 정도의 깊은 잠은 뭐 혹시 죽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죽음과 잠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자, 62쪽에 볼게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잠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문단에 제시카의 모습은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잠잔 상태라고 하느냐? 자, 첫째, 누가 읽을까요? 첫째, 건호, 첫째 읽어보세요. 마이크 켜고. 분명한 잠이요? 예. 제시카가 잠을 자고 있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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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적 아니.
그게 아니고 62쪽. 62쪽. 제시카의 모습은 이 단서들을 거의 다 보여준다. 첫째, 보고 첫째만 읽어봐요. 첫째, 자는 동물은 전형적인 자는 자세를 취한다. 육상 동물에게서는 이 자세가 수평일 때가 많다. 제시카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수평으로 잔다. 둘째는 윤산이 읽어볼까요? 둘째, 이와 관련된 징후이기도 한데 자는 동물은 근육이 축 늘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자세를 유지하는 중력에 맞서서 골격근의 이완 상태가 가장 두드러진다. 골격근은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게 우추세우는 근육이다. 이 근육들은 들에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면 몸은 축 가라앉는다. 잠자는 동물은 속에서 무엇이 지탱하든 간에 축 늘어질 것이다. 제시카가 축 늘어진 머리가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 보아요. 어, 축 늘어진다.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근육이 이완된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뭐 뒤척일 때 움직이긴 하지만, 근육이 툭축 늘어졌다. 이완 상태다. 이 말은 그걸 어토닉이라고도 하는데, 근육 이완 상태가 있다. 골격근이 뭔지 압니까? 골격근? 골격은 알죠? 골격이 뭐죠? 골격, 골격을 모를까요? 자, 봅시다. 이거 한번 그려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잘 봐요. 이게 골격입니다. 알겠죠? 뼈대죠, 뼈대. 그런데, 선생님 좀 크게 보여줄게요. 골격입니다, 이게. 근데 골격이 자기 골격만 있으면 설 수 있을까요? 뼈만 있으면 설 수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육이요. 근육이 붙어 있어야겠죠. 물론 근육만 갖고도 안 되긴 하지만 뼈 자체로는 아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전장터에 오랫동안 노출된 상태에서 죽은 시체를 보면 사체를 보면 뼈만 앙상이 남는데 이번에 뭐 파묘라는 영화도 있었죠. 무덤에는 하면 이제 뼈만 남았겠죠. 다 삭고. 그러면 뼈 자체로는 설레 설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골격인데 그걸 골격근 다시 다시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골격이고 화면으로 봅시다. 뭐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다 볼 수 있겠죠? 이게 골격입니다. 그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 골격을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골격이죠. 그런데 골격근 보면 이게 이제 골격근인 셈이죠. 이런 상태. 이거 뭐 화면이 깨끗하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골격근. 우리가 뭐 사실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몸에 저기 이런 조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도 골격근 이렇게 근육을 지탱해주고 이완과 그 축소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해준 축소가 아니죠. 수축 요게 팔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죠. 두갈래근, 세갈래근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힘줄. 힘줄하고 근육은 다릅니다. 힘줄은 다른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셋째는 석주가 읽어볼까요? 어디 못 찾습니까? 셋째, 자고 있는 동물은 의사소통이나 반응을 하고 있는 기미에 전혀 보이지 않다. 당신의 방에 들어왔을 때 제시카는 깨어있을 때 의뢰하는 식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의사소통. 말은 이제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 이 말이겠죠. 다음에 인서. 네, 잠시만요. 뭐 있었지? 잠을 정의하는 네 번째 특징은 밑에서 일곱째 줄, 여덟째 줄. 집중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찾았어요. 잠을 정의하는데 네 번째 특징은 쉽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혼수 상태, 마취, 겨울잠, 죽음과 다르다. 당신이 방의 물건을 건드려서 소리가 나자 제시카가 깨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예. 온수 상태, 마취, 겨울잠, 주온과 다르다. 쉽게 깨어날 수 있다. 뭐 사람에 따라 깨어나는 반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깨어난다는 거죠. 다음 수연이. 다섯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잠은 뇌 식유차상액 조율기에서 나오는 하루지기 리듬을 맞추어서 24시간 간격으로 충실하게 진행되는 패턴을 따른다. 사람은 주행성이므로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쪽을 선호한다. 예. 자, 잠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우리가 막 계속 공부했던 게 이제 식유차 상액이니까 24시간 주기로 있다. 하루 주기 리듬. 그런데 잘 봐요. 왜 어떻게 해서 잠에 들면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몸은 그렇게 축 늘어질까? 그게 이 뇌의 구조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 건지를, 어떤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상이라는 겁니다. 시상. 지난번에 선생님이 시상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기억날까요? 어, 그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시상면. 시상면, 당면이죠. 그런데 그 한자가 아주 다르다고 한 게 있었는데, 같은 시상인데, 그거는 활시자고, 지금 여기 선생님 말하는 잘 보세요. 시상을 일단 어,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 보여줄게요. 세레브럴 코르텍스 그건가? 맞아.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봐요. 자, 어,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뇌가, 선생님, 화면이 꺼졌어요. 어, 그러네. 왜 꺼졌지? 아, 자, 이제 뇌가 있습니다. 뇌는 옆에서 시상면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또 요렇게 된, 이렇게 측두엽이고, 요거 뇌 그림을 다음 주에 오면 그려볼 거예요. 뇌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는 전두엽, 여기는 두정엽, 여기는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크게 네 부위로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뇌, 뇌간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요 그림을,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그리면, 크게는 이 외부
껍데기만 외곽선만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어 음, 요게 이제 여기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량. 뇌, 요거는 이제 뇌량이 아니고 요거는 어, 싱귤레이트를 뭐라 그러지? 싱귤레이트를 그는 말이 있는데 요게 있고요. 요런 식으로 있고 바깥에 여기가 이제 여기 다 요 부위가 이 부위가 다 대뇌입니다. 대뇌. 이 다 대뇌입니다만 여기 대뇌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세레브랄 코르텍스. 세레브럴 코르텍스.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귀로 들어오는 청각, 입으로 들어오는 미각. 이 감각이 들어와서 아 이거 눈이 너무 눈부시다. 이거 너무 짜다. 뭐 이런 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먹는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할 테니까.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기관이 뭐냐 하면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눈으로 들어오는 게 곧바로 여기가 시각 영역, 시각 연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시각 기관이 있고 시각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눈으로 곧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거쳐요. 시각이 거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식욕처장애? 시각 뭐? 식유차? 시교차. 시교차도 맞습니다. 시각 그거는 영역, 어? 시각 영역. 아, 시각 영역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시각 영역입니다. 여기 거치는데 시교차 바로 뒤에 뭐가 안 했었죠? 시교차 바로 3번 외측, 외측수성체. 외측슬 상체. 그렇지. 외측슬 상체 여기 있습니다. 요 뒤에. 요 안에 들었습니다. 요 안에. 요 뒤에. 그리고 거칩니다. 또 청각, 귀라고 뭐가 들리겠죠? 그럼 또 여기를 거치는데 여기는 아까는 외측슬 상체로 시각은 외측슬 상체로 갔다면 요거에 왼쪽 뇌도 있고 오른쪽 뇌도 있거든요. 근데 청각이 있겠죠, 청각. 귀로 들리는 게 있겠지가 좀 있을 테니까. 들어오는 거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내측슬 상체로 갑니다. 요거는 LGN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MG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촉각이 있겠죠, 촉각이. 어, 촉각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올라오는 촉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각이고요. 촉각이 올라오면 또 여기를 거치는데 요 외측 슬창체 여기 거치는데 촉각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 아래 촉각이 있고 목 위 촉각이 있습니다. 여기 요 부위에 VPL이라는 데가 있는데 VPL은 목 아래에서 오는 감각을 바로 위에 VPM이라고 있는데 VPM이라는 것을 향하여 목 위에서 오는 감각을 받습니다. 또 미각이 있겠죠. 미각. 입술에서 혀를 통해서 미각을 느끼죠. 미각을 느끼면 또 이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일로 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뭐가 빠지냐면 후각은 이리로 안 옵니다. 후각만 여기로 곧바로 가버립니다. 그거는 사회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일단 선생님 알기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기로는 이게 후각 곧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눈이 있겠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호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를 거쳐서 시각은 시각연합 영역으로 또 청각은 청각연합 영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다 대뇌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게 뭐냐? 이게 감각, 온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의 여러분 관문이란 말 압니까? 관문. 관문이 뭐죠? 관문. 검색해 보세요. 승희 알고 있어요? 거쳐야 돼. 넘어야 돼. 어, 거쳐야 되는. 거쳐야 되는 문. 그 말 했나요? 네. 네, 맞아요. 포탈 같은 게 포탈. 우리가 뭐 뉴스를 보려면 뉴스 포탈에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신문에서 나온 뉴스는 다 있다고 한다면 뉴스 포탈에서 뉴스를 접하고 뭐 스포츠 포탈도 다 뉴스 포탈이 있겠죠. 포탈 사이트가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있네. 포탈이라는 게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근데 이 문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 옛날 큰 성이 있다고 합시다. 아주 큰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대구멍도 없고 오로지 하나만. 그게 포탈입니다. 문, 대문, 관문. 여러분, 국경의 관문이 어디죠? 그게 국경의 관문이라면 대체로 공항, 부두, 또 검문소 이런 식의 이제 경제가 있죠. 그렇죠. 이리로 거치지 모두 여기를 거칩니다.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모두 여기를 거칩니다. 감각신호의 관문입니다. 관문. 이게 바로 시상입니다. 시상. 시상. 시상은 요게 요렇게 써요. 벌시자를 쓰고 요게 상자예요. 시상. 벌시에 상자. 책상 할 때 그 상자입니다. 상자 그 상자입니다. 그게 요게 크기가 레몬보다 작은데 레몬 모양이에요. 보여줄게요. 시상. 요게 시상인데요. 아까 말한 선생님 VPL, VPM이 여기 있죠. 이게 요거는 요쪽이 앞면이고 요건 뒤쪽이네요. 요쪽이 앞면이고 이쪽이 뒤쪽이어서 선생님이 여기 이제 내측 설상체, medial geniculate body, lateral geniculate body, 뉴클리어스라고도 하고 body라고도 합니다. 요게 있는 게 풀비나라고 하는 것인데 시상침이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여기도 LGM, MGM, 여기도 LGM, MGM 있습니다. 요게 시상입니다. 시상을 좀 더 잘 그려놓은 거 없나? 시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이쪽으로 앞면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이쪽으로 앞면을 해서 그렸군요. 그걸 영어로 살라머스라고 그럽니다. 살라머스가 여기 따라해보세요. 살라머스. 살라몬, 살라머스. 짜라몬, 시상
크게 잘 그리는 거 없나? 다들 모양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달라마스. 요거는 이제 시상면으로 본 거고, 요거는 관상면으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상에서 대뇌피질로 이제 이렇게 막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아하, 빛이 너무 세군, 소리가 너무 크군 등등 그런 감각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어디 잘 나온 게 이렇게 요거들 여기 딱 요렇게 요 위치에 있습니다. 시상. 요 그림 딱 좋아하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뇌 전체 한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시상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감각기관이 일로 거쳐갑니다. 알았죠? 어, 요렇게 그림 작아. 콩알만 하네. 그림. 너무 작다. 자, 이제 알겠죠?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화면을 하고 화면 정리하고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상이 올라오는 감각을 다 대뇌로 주기 때문에 대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가 너무 크다, 눈이 너무 눈부시다, 아이 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상에서 뭘로 해야 되나? 파란색이 있었는데 시상에서 감각이 못 가게 딱 막아버립니다. 잠궈버립니다. 대문을 잠궈버립니다. 관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잠자는 상태가 돼요. 잠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감각을 못 해요. 이게 시상의 역할이에요. 시상입니다. 시상이 그래서 외부 인식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누구죠? 이인선가? 아니, 수연인가? 수연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해보자. 우리는 자신이 잠을 잤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남의 잠보다는 자신의 잠에 대해 이 자기평가를 훨씬 더 많이 한다. 매일 아침,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자신이 잠을 잤음을 알고서 깨어있는 세계로 돌아온다. 수면의 이 자기평가는 아주 예민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수면을 측정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이다. 남의 수면을 판단하는 데 쓰는 징후들과 다른 1인칭 현상학적 평가다. 좀 더 읽어보세요. 여기서도 잠잤다는 설득력 있는 결론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지표들이 있다.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는 외부 인식의 상실이다. 바깥 세계를 지각하는 일을 멈춘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다. 사실 우리 귀는 여전히 듣고 있다. 우리 눈은 비록 감겨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볼 수 있다. 코, 후각, 혀, 미각, 피부, 촉각 등 다른 감각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신호들은 여전히 뇌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가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이곳의 감각 정보들이 모이는 구역에서 차단이 된다. 그 신호들은 시상, 셀러무스라는 구조물에 설치된 지각 장벽을 통해 차단된다. 시상은 레몬보다 조금 작은 매끄러운 달걀 모양의 기관으로서 뇌의 감각 관문이다. 즉, 어느 감각 신호를 문 안으로 들여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 통과하는 특권을 얻은 신호는 뇌 겉쪽에 있는 피질로 보내진다. 그러면 우리 의식이 지각하게 된다. 시상은 건강한 잠이 시작될 때 관문을 닫아 잠금으로써 그 신호들이 피질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 뇌의 감각 상실 상태를 일으킨다.
그 결과로 우리는 외부 감각기관으로서 전송되는 정보를 더 이상 의식할 수 없다. 이 순간에 우리 뇌는 주변의 바깥 세계와 깨어있는 상태에서 접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고 있다. 예, 잘했습니다. 아주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내용 이해했습니까? 이해된 사람 손 들어볼까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아직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책 내용은 몰라도 된다기보단 책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일단 선생님이 설명한 그림은 이해했나요, 혹시? 그림은 이해했죠? 이 그림 말이죠. 그러니까 어, 팔, 다리, 몸, 그리고 눈, 귀, 코, 입, 코도 포함시켜서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따라서 우리는 대응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 적응 차원에서 이게 잘 되려면 그저 외부의 감각이 대뇌피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감각 신호를 감각 신호의 신호를 판단하고 그래서 대응 명령을 내립니다. 대응 명령을 내리면 그걸 타고서 또 다시 시상으로 내려가서 몸을 움직입니다. 시상으로 내려갑니다. 시상에서 감각 면허가 명령이 올라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상을 딱 닫아버리면 감각 신호가 안 올라오겠죠. 아이고 안 올라오겠죠. 감각 신호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 요 파란색으로 표현했긴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시상에서 딱 벽을 쳐버려서 감각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아무리 이 온갖 류의 감각 신호가 와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간질간질 거려도 잠자는 동안은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시상에서 차단, 관문인데 잠자는 동안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윤산이 어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자세하게 못 들어서 근데, 그 초록색 부분 있잖아요. 그 어, 부분의 정확한 명칭을 못 들었어요. 시상, 탈라머스.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좀 자세히 그려줄 거예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뇌뇌피리질이 없었고 시상만 있었어요. 원시 동물에는 시상만 있었어요. 이게 발전해서 대뇌가 된 거거든요. 요게 조금 우리가 배운 것을 포함해서 그려 넣으면 시상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하나만 생각합시다. 이건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에 이쪽을 바깥으로 여기 외측이고 여기 내측이라 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가운데가 내측이고 조금 이해하기 좋게 외측은 내측은 빨갛게 표시하고 외측은 파랗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외측입니다. 외측으로는 시각이 와서 감각되고 내측으로는 청각이 와서 감각됩니다. 누구야?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보던 게 잠깐 나왔어요.
외측 슬상체, 내측 슬상체. 여기 LGN이라 부르고, 이건 MGN이라 부르는데, 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요게 이제 시상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VPL, 어렵죠? 벤트로, 포스테리오, 레터럴, VP, VPM 해서 이제 목, 목을 기준으로 목 아래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VPL로 가고 목 위에서 오는 감각은 VPM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뇌피줄로 전달되어요. 이렇게. 요걸 알고 싶었던가요? 주윤산이? 음.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감각이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이 시상을 거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상. 그렇죠? 시상. 시상을 거친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잠자는 동안 차단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잠자는 동안에 또 하나 특이한 일인데 여기는 여기 첫 번째 외부 인식의 상실, 차단이고 잠자는 동안에는 외부 인식의 상실. 다시 말해서 감각 차단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잘 보세요. 어, 잠깐 졸았는데 30분이 지나 있다. 이런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15분 잤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이 지나간 거야. 이상한 일이죠. 또는 1시간 잤다고 생각했는데 5분 잤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왜곡되어요. 잠자는 동안. 시간 왜곡. 그 현상이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어, 시간이 그 잠깐 뭐 하룻밤 사이에 꿈이 3년짜리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꿈이 시간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공부할 건 이건 시간 왜곡이라 부르는데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만 알아둡시다. 이거는 그리고 자, 요거는 놔두고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잘 볼까요? 다 했나? 일단 확인 좀 하고 네, 시간 왜곡이 일어난다는 정도만 알고 오늘 또 중요한 공부 하나 더 해놓읍시다. 뭐냐? 잠자는 동안에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램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램 수면 많이 들어봤죠? 램 수면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램은 무엇의 약자입니까? 누가 알던데?
램이 뭐의 약자인데? 모르나요? 요게 요게 I입니다. I. 요게 I. I입니다. I 알죠? 눈. 요거는 movement입니다. movement. movement. 그러니까 눈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야가 잘 때 보면 눈을 움직이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가야나 또 뭐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 동생 잠잘 때 눈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없나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 오, 그런 현상을 못 보다니 놀랐군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Rapid Eye 유튜브로 해서 한번 봅시다. REM 상태를 REM REM 뭐야? REM이라는 외국 그룹이 있군요. 이 모든 이 모임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가 없네. Rapid Rapid Eye Movement 없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화면 공유해 줄게. 이 그룹이 자꾸 나오네. 선생님 보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요.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나오죠. Rapid Eye Movement. 여기 아가야 봅시다. 이게 지금 아이가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뭔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 다른 게 볼까요? 이걸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잤는지 깼는지를 모르겠다, 그죠? 여기 있다. Rapid Eye Movement 볼게요.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꼭 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깊은 non-REM1 알겠죠? 이거 좀 이 사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이 정도는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대체로. 또 없나? 여기 있네. 이 사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잠이 깊이 든 모습이 보이네요. 눈동자 움직이죠? 여기 보통입니다. 래피드. 렘 수면 때 눈이 움직이는 모습 보입니까? 자, 그러면 알테고 지나갑시다. 그만나 보겠습니다. 저런 상태를 본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놀랍네. 그러면 앞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동생이 잘 때나 아빠가 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이럴 때 옆에서 지켜다 보면 저 눈동자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걸 렘 수면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eye movement는 알겠죠? eye, 눈, movement, 눈동자 움직이는데 요 R이 뭐냐면 요 R이 바로 rapid eye movement. rapid가 뭐죠? rapid. 모릅니까? rapid의 반대는 slow입니다. 뭘까요? quick. quick은 뭐죠? 다른 거.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rapid. rapid eye movement가 바로 REM입니다. rapid eye movement.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안구 운동, 신속 안구 운동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렘 수면, 렘 요렇게 잠자는 사이에 눈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 상태를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꿈을 꿉니다. 이때 우리가 꿈꿀 때 다 렘 수면에 있습니다. 렘 수면. 꿈을 꿉니다. 꿈. 물론 그러니까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시간이 있겠죠.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시간은 안 움직인다는 뜻으로 non 렘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non 렘 수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rapid eye movement입니다. 이때는 통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꿈을 자주 꾸는 사람, 잤다 하면 꿈꾸는 사람, 여간에서 꿈 안 꾸는 사람. 아하하하하. 맞네요. 여간에서 꿈 안 꾸는 사람. 꿈꾼 것 같지가 않고 한 번도 어떤 날은 한 번도 꿈을 안 꾼 것처럼 깊이 잔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항상 꿈을 꿉니다. 다만 깨어났을 때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 보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 그림은 조금 어려운 그림이지만 알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원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잠의 깊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잠자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11시부터 잔다고 그랬죠? 11시부터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가 되면 이제 깨어납니다. 잠은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렘 단계와 넌렘 단계.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잠깐 간단하게 여기 이제 이게 렘 단계고 이게 넌렘 단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잠이 안 드는 깸 상태입니다. 깸 상태. 이거는 렘 상태. 요거는 넌렘 상태. 넌렘 상태인데 렘 상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가 이제 슬슬 자겠죠. 잠이 들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좀 더 가까이 잠에 곧바로 빠져든다고 합시다. 곧바로 빠져들어서 쑥 내려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서로 넣는 상태를 쭉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잠이 깹니다. 이거 시간을 내가 다시 할게. 이거 시간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간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렇게 깼다가 다시 빠져들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러기를 몇 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지금 대충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정확하게 그리면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요 각 단계마다 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가지고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뭅니다. 그 단계에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잘 보세요. 이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그림이. 여기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길고. 자, 이 그림의 특성을 보세요. 특성을. 점점, 이것도 좀 작은 그렸습니다. 정확하게라기보다 좀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되고, 요렇게 좀 내려갔다는 다시 올라갔다가 중간에 한번 깨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어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있고, 뭐 안 깨고 계속 대부분 많이 자죠. 그래서 요렇게 있다가 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램 단계가 좀 길어요. 길고 또 내려갑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내려갑니다. 3단계까지 안 내려가고 2단계에서 좀 가다 다시 깹니다. 올라옵니다. 또 길게 갑니다. 이러다가 요런 것도 한번 2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체로 너무 길라. 근데 길기는 진짜 선생님도 어젯밤에 엄청 길게 잤어요. 그 꿈을 램 쓰면은 꿈은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해서 깨어납니다. 요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안 내려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요거 잘못 그렸다. 더 정확하게 그리면 깨어납니다. 자, 그 그림이 어렵더라도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보고 그려도 됩니다. 여기 램 수면 단계가 잘 봐요. 처음에는 짧아요.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많이 길어지고요. 뒤로 갈수록 램 단계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램 단계에서 많이 깹니다. 램 단계에서 깨면은 꿈이 기억나고 램 단계에서 깨지 못하면 꿈이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런랜 단계를 보세요. 런랜 단계 옛날에 4단계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3단계로 끝을 냅니다. 그냥 3단계. 3단계 점점 짧아지죠. 요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게 런랜 단계의 3단계. 뭐 2단계도 있고 1단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단계는 지나간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으면 여러분 69쪽을 보세요. 69쪽. 69쪽을 펼치시면 선생님 지금 그림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칠판을 화면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딱 꺾입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책에서는 안 거치는 것처럼 되는데 거칩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곧바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안 거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거치기도 하고 그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냥 쑥 내려오기도 하고요. 여기는 선생님 많이 길게 그렸는데 좀 과장되게 선생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내려오기도 하고 안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짧아요. 이거 짧아요. 짧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 요 중간에 한번 깨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간다거나. 여름 때는 잘 안 깨죠. 나이가 들면 좀 자주 깹니다. 선생님도 한 번씩, 2번씩 깹니다. 요 그림을 정리해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잠자는 사이에 이런 그림이 우리 잠의 수면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고 이제 아까 시간을 그려놓다 말았는데 잘 봐요. 이때가 요때가 요때가 1시 정도고 1시 요때가 0시. 그럼 피크를 이룰 때가 이렇게 피크를 이룰 때가 좀 그림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요때가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 요 피크를 이룰 때가 또 2시입니다. 그리고 이쪽 요쯤에 대해서는 4시쯤 되고 요쯤에 3시쯤 되고요. 또 이쪽 피크를 이룰 때가 있죠. 피크를 이룰 때가 요쯤에 피크를 이룰 때가 5시. 이렇게 내려올 때 6시. 그리고 7시에 깹니다. 대체로. 항상. 자, 그림이 내가 이제 잘 보면 잘 봐요.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그려놨네. 요 정도 되고. 이건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깹니다. 대체로 이 주기가 90분입니다. 90분. 90분 단위로 50분 단위로 5번. 5회 정도 하면 깹니다. 90분마다 꿈을 꿉니다. 처음에는 얕은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짧은 꿈을 꾸다가 나중에 긴 꿈을 꾸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깊은 잠을 자고 나중에 좀 얕은 잠을 잡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네, 요거 꺾이는 거를 정확하게 다 외워서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죠? 요거를 알면 돼요. 램 상태가 대체로 5번 있다. 그리고 넌램 상태가 처음에는 길다가 점점 짧아지고 더 얕아진다. 그 표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어, 요게 B램, 넌램 또는 B램이라고 하고요. B램, 요 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이해하고 이번에 승희가 68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세요. 승희야,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안 들린다 거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 라. 큰 소리로 읽어야겠어요. 읽어보세요. 아,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이스터의 잠이 알려준 이래로 여러 해에 걸쳐 연구자들은 잠의 두 단계, 비렘과 렘가 밤새도록 뇌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싸움을 반복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씨름을 네? 씨름을 봐. 씨름을, 네. 밀고 당기는 씨름을 반복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양쪽이 대뇌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은 90분마다 승패가 뒤집어졌다. 그 밑에 거 한번 처음에는 읽어볼래요? 그 밑에 거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비렘 수면이 아니 지배했다. 그 별표 눈표 돼 있는 거 밑에 작은 글씨로 쓰인 거 읽어주세요. 비렘, 렘 수면 주기는 종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사람보다 주기가 더 짧다. 주기가 주기의 길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잠의 또 다른 수수께끼다. 현재로서는 비램, 램 수면 주기의 가장 나은 예측 지표는 뇌줄기의 굵기다. 뇌줄기가 더 굵은 종일수록 주기가 더 길다. 굵다는 말은 이게 굵다는 뜻입니다. 이게 굵죠. 굵고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가늘다가 점점 굵어지고. 자, 계속 읽으세요. 처음에는 비램 수면이 지배했다가 램 수면이 탈환하는 시기였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새 전투가 시작되면서 90분마다 반복되었다. 밤새도록 이어지면서 오락가락하는 이 놀라운 흐름을 추적하니 수면이 그림 8에 나온 것 같은 매우 아름다운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로축에는 서로 다른 뇌 상태를 표시했다. 맨 위가 각성 상태, 그 아래로 램 수면, 비램 수면의 1에서 4단계가 이어진다. 가로축에는 밤 시간을 표시했다. 맨 왼쪽에 오후 약 11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에 오전 7시까지 이어진다. 이 그래프를 수면 그래프, 하이, 하이, 힘노그램. 힘노그램이라고 한다. 내가 90분 주기를 보여주는 수직 점선을 긋지 않았다면 90분 단위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영상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적어도 내가 위에 묘사한 내용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원인은 잠의 또 한 가지 특징 때문이다. 수면 단계들의 그래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90분마다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오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90분 주기 내에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비율은 밤이 흐르는 동안 크게 달라진다. 위 그림의 주기 1에서 보듯이 밤의 전반기에는 90분 주기 내에서 깊이 잠드는 비렘 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렘 수면의 비율은 아주 적다. 하지만 밤의 후반기로 옮겨갈수록 이 시소의 균형점은 더 옮겨진다. 렘 수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깊이 잠드는 비렘 수면의 비율은 얼마 안 된다. 주기 5는 이 렘 수면이 주를 차지하는 완벽한 사례다. 더 읽을까요? 잠깐만요. 화면, 화면을 보세요. 요게 1주기, 주기 1, 주기 2, 주기 3, 주기 레피드. 아니. 레피드가 아니죠. 피어리어드, 주기 1, 주기 2, 주기 3, 주기 4, 주기 5. 주기 5는 램 수면은 길고, 요거 좀 더 짧게 그렸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더, 다시 할게요. 주기 5는 훨씬, 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나중에 지울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방금 했던 주기 5는 램 수면이 주류를 차지한다. 램 수면이 주류를 차지한다. 여기는 무슨 수면이 주류를 차지하죠? 비렘 수면. 비렘 수면이. 비렘 수면이 주류를 차지하고 여기는 램 수면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번에 윤산이 쭉 읽어볼까요? 윤산이 어디 갔네? 박윤산 화장실 갔나? 어 그러면 근호네 참 근호 차례네. 근호 읽어볼까요? 대자연은 왜? 제, 제자연은 왜 이 기이하면서 복잡한 수면 단계를 펼쳐지도록 하는 방정식을 고안한 것일까? 비램수면과 램수면의 주기는 왜 되풀이 되는 것일까? 필요한 비램수면이 먼저 쭉 이어진 뒤 후반기에 램수면이 쭉 이어지게 하면 안 되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면 처음에는 달걀의 대부분을 한쪽 자, 바구니에 담았다가 잠깐만. 요거 설명을 내가 하고 나서 가야 되겠다. 필요한 비렘, 자, 이 말.
비램 쓰면 지금 비램, 비램, 긴 비램, 짧은 램. 조금 더 짧아졌지만 역시 긴 램, 조금 길어진 비램 이렇게 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러면 안 되냐는 거죠. 윤선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이런 그림은 안 되냐냐? 안 되느냐? 쭉 비램 쓰면 자다가 막 뒤에 가서 비램 쓰면으로 쑥 하면 이런 자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안 자냐? 이게 첫 번째 말이고 이거는 왜 안 되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꼭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자야 된다면 반대로 이제 램 수면이 처음에는 길다가 점점 짧아지고 비램 수면이 이렇게 짧다가 점점 길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한다 치고 이렇게 한다 치고 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조금 다시 이런 식으로 이거 비램 수면이 처음에는 길다가 램 수면이 먼저 길다가 짧아지고 넌램 수면이 비램 수면이 짧다가 길어지는 이 두 번째 방식은 또 왜 안 되느냐? 왜 비램 수면이 먼저 이렇게 길고 나서 차츰차츰 램 수면으로 램 수면으로 길이가 바뀌느냐? 계속해 줄까 이제 건호?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부분을 내용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 요거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오면 요 앞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하면서 선생님 요거 그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공책 정리합시다. 공책 정리하면서 기억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도록 하고요. 됐죠?